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우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균형 찾기. 그만큼 이제 요즘 시장의 어떤 지수들의 어떤 균형감이 너무나 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좀 유가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장중한 때 $30도 좀 무너졌고, 지금 현재 전 7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지수들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어떤 것이든 균형을 찾으려는 관성과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겠습니다만, 자산의 가격 역시 그렇습니다. 유가를 필두로 해서 위안화라든가 세계 곳곳의 증시들 그리고 이머징 통화들이 너무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사실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좀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빠지게 되면 가격 매력을 느끼게 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락 트렌드 자체를 완벽하게 상승 트렌드로 전환을 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국내 증시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 차트들을 보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너무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왔다. 이게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쇼크 때문에 이러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락 트렌드를 감안을 해서 모든 부분들의 자산에서 이제 발을 빼는 부분들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반대급부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이틀 연속으로 소폭이나마 조금 올라왔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루 종일 3천선을 하회를 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플러스권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여타 자산들도 이러한 흐름들을 다시 쫓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증시는 3022포인트 선 회복하면서 어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정상화 단계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상당히 또 위험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격 메리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건지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 부분들 좀 관점을 제시해 주시죠. 예, 블룸버그 기사를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 레벨 자체가 워낙 좀 낮다 보니까 30불 아주 초반대, 그냥 30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중에는 이거를 깨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20불, 1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이 강력한 방어 의지를 역내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역외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 우려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반등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저가를 계속 치고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크가 계속 지니고 있다. 네. 시장에 리스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국면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자산 균형,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근거로는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독일 증시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올랐고, 네네. 상해 증시 반등을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 아까 이제 어이제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머징 마켓의 이머징 통화들은 사실 좀 아직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원화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 좀 안정화되는 국면들이 나오는가 싶더니 또 이제 시장이 또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아웃플로우가 조금씩 더 진행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뤄졌고요. 하지만 이 1200원 선에서 이뤄지는 좀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 어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200원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협을 받을 시에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우리랑과는 너무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 특히 이머징 통화 내의 약세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뭐 약간 좀 둔화되는 국면, 그러니까 속도가 좀 둔화되는 국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위안화 쪽에서 약간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의 위험 트리거라고 봤던 위안화에서 안정을 찾게 된 이상, 원화가 추가적인 급한 약세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악재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추가적인 어떤 악재의 강도도 좀 약해졌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위안화도 좀 다시 좀 뭐랄까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락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위안화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중국 역시도 뭐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중국이 공기 오염도 때문에 베이징 시민의 수명의 단축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뭐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측면까지도 고려를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당이 이런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는 것을 이미 지금 시장에서 이 방어 의지를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표들 자체,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라든가 이머징 통화들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지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아직 쇼크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조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의 스프레드 차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에서 고시하는,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이 환율과, 그리고 뭐 런던이라든가 뉴욕에서 나오는 이제 국제 환율 시장에서 나오는 역외 시장과의 이 스프레드 자체. 그러니까 중국 니네는 환율이 안정됐다고 그렇게 고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의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두 가격 간의 차이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한 며칠 동안 하루 이틀 동안 이 환율 그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치솟았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위안화가 좀 안정한 국면을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희망을 찾아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과연 위기가 아니라면 쇼크로 와서 우리가 뭐 1800, 1700, 1600, 1500, 1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게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되겠느냐. 아주 캐캐 묵은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PBR이 1이 과연 우리 한국 그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증시를 대변할 만한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상당한 좀 심리적인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PBR 1배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한 1960선으로 포워드 트레이딩 기념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충분히 1900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국내 증시 최소한도로 기술적 반등 권역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많이 빠지게 된 종목들은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정상화 단계, 그러니까 자산들이 정상화 단계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지표를 오늘 꼽아주신 것이 바로 위안화 약세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확신을 갖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국면이 가능하다. 진입해도 좋은 구간대다.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RBS가 말하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BS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의견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안전한 채권 빼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출구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홀에는 지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지 소로스가 뭐 상당히 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답습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경고에 이어서 RBS에서도 sell everything, 네, do not wait, do not pass. 절대 지나가게 냅두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무조건 다 팔아라. 2016년도는 대재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코멘트를 하는데요. 투자자의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좀 강력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는 그래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에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던가 유가라던가 아직 완전히 안도감을 찾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과 반대돼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 근거들을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CNN 머니에 따르면 2016년에는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2주 차에 이르지만 유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10% 넘게 떨어졌고 중국의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무역 감소, 무역 이제 뭐 블록화라는 이제 트렌드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서든 이제 저금리 때문에 이 끌어왔던 이 부채들을 아주 그냥 극한으로 끌고 가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들 소득이 따라주지 않자 빚을 빌려서 뭐 먹고 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대출이 돌아가질 않는다. 시장에 딱 저금리로 그 자금을 공급을 해도 더 이상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겨 먹어서 기업이 돈을 벌고 그 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들이 고리들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분명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한 해라는 측면은 저도 아주 절대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금리 인상의 첫 번째, 그러니까 근 10년 만에 이뤄진 금리 인상이 시장에 결국에는 다운턴 오브 이코노미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유출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 다 달러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이머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중국, 유가 가장 뭐 중요한 변수라는 이야기들은 익히 많이들 해주셨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을 100% 믿을 수 있는 국면은 절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50% 수준의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50%의 현금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다음에 뭐 추가적인 위기라든가 쇼크가 왔을 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비관적인 그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우리가 좀 경계감을 좀 한번 불어넣고 한번 조심스럽게 좀 두드려보고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중국이나 뭐 달러 자산들 그리고 유가까지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좀 체크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